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온 대학이 미주은입니다.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더 기분이 좋은데요. 제가 경영하고 있는 호텔 두 곳이 어제 동시에 만실을 기록했습니다. 모든 객실이 다 판매 완료됐다는 거죠. 이렇게 두 호텔의 객실이 100% 다 판매된 거는요, 팬데믹이 발생한 이후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제는 정말 조금씩 팬데믹의 그늘에서 우리가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미준 패밀리 분들 중에서도요, 사업을 하시거나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여러분들의 직장이나 사업장도 하루빨리 정상적인 모습을 되찾기를 진심으로 바람해 봅니다. 이렇게 기분 좋은 금요일 오후,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제가 첫 번째로 공유하는 뉴스는요, 오늘 방송에서 가장 중요한 기사입니다. 정말 대박 소식이 터졌습니다. 테슬라에 관한 뉴스인데요. 제가 웬만하면 이런 말씀 안 드리잖아요. 정말 좋은 소식이니까 기대를 가지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gets a big boost in Washington. Investors don't notice. 테슬라가 정말 엄청난 호재가 발생했는데요. 워싱턴에서 발생했다는 것은 미국 정부 쪽에서 좋은 소식이 들렸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아직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제목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과연 얼마나 좋은 소식인지 직접 한번 읽어보시죠. 자, 법안이 있습니다. 이 법안은요, 인센티브, 전기차에 대한 인센티브에 관한 법안인데요. 이 법안이 그 상원의 커미티를 통과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법안이 만약에 이제 승인이 나게 되면 굉장히 커다란 그 호재가 될 수 있다. 어디에 그런 좋은 뉴스가 될 수 있냐면요, 미국에 있는 카 메이커, 그러니까 전기차를 만드는 그 제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에게 굉장히 좋은 뉴스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GM이라든지 포드라든지, 그리고 당연히 테슬라한테 굉장히 좋은 소식이 이번에 들려주고 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프레지던트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을 했는데 많은 그 전기차 인센티브에 관한 제안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말이죠. 그런데 그 법안 중에 하나가요, 어떠한 내용이냐면 EV의 인센티브에 관한 내용인데 Clean Energy for America Act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이틀이죠. 그리고 이 법안은요, 이번에 그 상원의 파이낸스 커미티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수요일 날 통과한 거고요. 이 통과할 때 약간의 수정 사항이 있었다. 이 수정 사항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조금 더 자세히 보죠. 자, 이번에 자세한 조항을 살펴보면요, $7,500 정도 되는 텍스 크레딧, 그러니까 자동차를 살 때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거죠. 이 텍스 크레딧은 계속 유지가 되는데 언제까지 유지가 될 거냐면 2026년까지 유지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아직 변화가 없어요. 원래 $7,500는 예전부터 존재하고 있던 혜택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첫 번째가 나오는데요, importantly,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제거했습니다. 뭐를 제거했냐면 캡을 없애버렸다. 캡이 뭐였냐면요, 예전에는 20만 대까지만 이 크레딧을 줬어요. 그래서 하나의 기업이 만약에 전기차를 20만 대 이상 판매하게 되면 크레딧을 더 이상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캡을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무제한 가능하다. 전기차를 아무리 많이 팔건 간에 이 크레딧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 GM 그리고 테슬라를 들었습니다. 왜냐면 아직은 포드라는 기업은 20만 대에 가려면 멀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캡이 없어졌다는 게 첫 번째 중요한 뉴스고요. 두 번째 호재는 뭐냐면 에디셔널이니까 추가로 $2,500를 더 준다고 합니다. 크레딧으로. 이 크레딧을 받기 위해서는 cars assembled in the United States,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자동차가 제조가 되면 돼요. 그러니까 테슬라는 지금 공장이 있잖아요. 미국 내에. GM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미국 내에서 자동차가 생산이 되면 $2,500를 크레딧을 더 줍니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가 더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테슬라랑은 관계가 없습니다. 보시면은 만약에 이 차가 만들어지는데 unionized labor, 즉 그 노동조합이 있는 기업에서 만들면 $2,500를 더 준다. 그래서 지금 합의요, $10,000에다가 $12,500가 됩니다. 자, 그래서요, 결론적으로 GM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크레딧을 하나도 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12,500까지 지금 크레딧을 받게 된 겁니다. 한 차량당. 그리고 이제 포드 같은 경우도 지금 그들이 판매하고 있는 F-150
F-150라는 픽업 트럭이 있는데 이 픽업 트럭이 원래는 4만 달러짜리 가격표가 붙어 있거든요. 이 4만 달러짜리 전기차 트럭이 지금 27,500달러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겨버린 거죠. 이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요.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도 10,000달러를 받게 되잖아요. 근데 굉장한 거죠. 왜냐하면 원래는 7,500달러밖에 못 받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또 7,500달러라는 것도 캡이 있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만 대가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 20만 대 이상 판매되는 것은 크레딧이 적용이 되지 않았었거든요. 작년 한 해에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테슬라는 50만 대의 차를 판매했습니다. 따라서 크레딧을 받지 못하는 그 고객들이 굉장히 많았겠죠. 이러한 면에서 테슬라의, 그리고 GM이라는 회사, 그리고 포드라는 기업의 굉장히 좋은 뉴스가 이번에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원래는 이 자동차 기업들은 이 베네핏이 멈춰서는 거, 페이드 아웃이라는 것은 이제 점점점 줄어드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EV를 계속 판매하다가 20만 대를 넘어가면 이 베네핏을 받지 못했습니다. 텍스 크레딧을 받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요, 더 이상 이 20만 대 제한이 없어졌다. 캡이 없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뉴스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커미티에서 지금 승인이 났다 그랬잖아요. 14명이 보팅을 해서, 그러니까 그 투표를 해서 14명 만장일치로 이번 그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고요. 상원까지 지금 올라가서 이 법안이 통과가 돼야 돼요. 국회에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통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왜냐하면 이 커미티는요, 한 당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양당 그 의원들이 모여서 만든 게 커미티거든요. 그런데 이 양당 의원들이 모여서 만든 커미티에서 만장일치가 나왔다는 것은 나중에 이제 상원에 올라가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에는 지금 나와 있지 않은데 제가 한 가지를 더 체크를 해봤는데요. Vehicle Price Limitation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적용되는 전기차 가격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한정 되는 것이 아니고 이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그 자동차의 가격대가 있어요. 그래서 체크를 해보니까 최고 8만 달러까지는 그 크레딧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자동차의 가격이 8만 달러 이상이 되면 크레딧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직접 테슬라의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모델 Y, 지금 모델 3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크레딧을 받을 수 있고요. 모델 Y의 가격이 어느 정도지를 한번 살펴보면요. 지금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하나는 뭐 46,000달러, 두 번째는 55,000달러가 나오잖아요. 따라서 모델 Y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겠다. 모델 Y까지는 당연히 이 크레딧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굉장히 커다란 희망이 생기게 되는 거죠. 따라서 모델 3 그리고 모델 Y의 판매는 굉장히 좋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 수를 생각을 해보면요. 평균 1,700만 대 정도의 자동차가 판매가 된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승용차의 대수는요. 한 470만 대에서 500만 대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테슬라가 여기서 50% 정도만 가져갈 수 있다면 200만 대가 넘는 거잖아요. 한 235만 대에서 250만 대까지 판매가 가능한 건데 미국만 따져서 그런 거죠. 테슬라가 작년에 판매한 것이 50만 대잖아요. 그 중에서 50만 대 중에서 중국에서 판매한 대수가 13만 7천 대였습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판매되는 개수는 지금 이런 식으로 나가다면 금방 10배 정도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개인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은 뭐냐면요. GM 그리고 포드, 테슬라가 모두 지금 탄력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세 회사가 엄청난 탄력을 받으면서 전기차 충전 시장도 같이 성장이 가속화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제가 개인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차지 포인트에도 굉장히 엄청난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고 있던 것은 앞으로 5년, 앞으로 10년 후에 전기차 자동차 이 시장이 좀 성장을 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 법안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 이 그 기간이 훨씬 더 단축될 수 있다. 왜냐면 자동차 가격이 너무나 많이 떨어지게 되잖아요. 10,000달러 이상씩 막 그 할인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이러한 면에서 이번 뉴스는 전기차 시장을 완전히 그 활활 타오르게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두 번째로 준비한 기사는요. 오래간만에 밈 스톡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레딧 기억하시죠? 레딧이라는 그 웹사이트가 있잖아요. 그 안에 이제 월스트리트벳이라는 그 커뮤니티 방이 있죠. 일종의 주식 토론 포럼 방인데요. 이 안에서 미국의 젊은 세대들이 여러 가지 그 주식 뉴스에 대해서 대화를 주고받다가 결국은 공매도꾼들의 그 불합리한 행위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고 어떻게 보면 혁명적인 그 운동
운동을 캠페인을 전개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화제가 됐던 것이 게임스톱이라든지 뭐 AMC 같은 주식이 됐겠죠. 자, 이러한 그 배경을 이해하시고요. 다음 기사를 함께 읽어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With the meme stocks on the move again, these are the next Reddit stocks to watch. 밈 스톡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자, 어떠한 변화가 좀 있어 보이는 거죠. 그리고 다음 레딧 스톡들이 어떤 것들이 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밈 스톡이 다시 한번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다음과 같은 주식들에 주목을 해라라고 우리한테 이제 넌지시 알려주는 거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요, 이번에 그 찾아내고 있습니다. 어떠한 주식들을 찾아내고 있냐면 포텐셜하게 잠재력이 있는 거죠. 월스트리트벳의 타겟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한번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법은요, 분석을 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식으로 분석을 했냐면 레딧의 월스트리트벳 그 토론방에서 얼마나 자주 언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숏 인트레스트 공매도율이 몇 %나 되는지, 요 두 가지의 팩터를 적용해서 앞으로 이제 게임스탑처럼 그 핫하게 될 만한 그런 주식들을 발견하려고 노력을 해봤던 거죠. 자, 그래서 리스트를 만들었는데요. 이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기 위해서는 일단 레딧에 자주 이름이 등장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S&P 500의 평균 공매도율이 5%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평균 공매도율보다 더 높은 공매도율을 가지고 있는 이런 주식들만 리스트로 쭉 뽑아놨다고 하네요. 이 중에서 우리가 좀 이름이 익숙한 주식들 아니면은 그 공매도율이 굉장히 높은 것만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1위, 지금 4,000번이나 멘션이 됐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직도 뜨거운 그런 이름이죠. AMC 엔터테인먼트가 아직은 가장 뜨거운 그 밈 주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처럼 게임스톱이 두 번째로 지금 관심을 많이 받는 그런 주식 종목입니다. 3위가 굉장히 새로운데요. 3위가 지금 버진 갤럭틱입니다. 489번이나 지금 언급이 됐고요. 지금 버진 갤럭틱은요, 최근에 좀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매도율이 25%에 달합니다. 보시면은 거의 최고 수준이잖아요. 따라서 버진 갤럭틱이 향후 밈 스톡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주식 중에는 플러그 파워가 있죠. 최근에 좀 안 좋은 소식이 겹치면서 주가도 많이 하락했고요. 공매도율도 11% 정도를 기록하고 있네요. 그리고 쭉 내려와 보면요, 여기 공매도율이 23% 정도 되는 주식이 하나 있습니다. 아카데미 스포츠 앤 아웃도어, 스포츠 용품을 판매하는 기업이고요. 그 밑에 보시면 오늘 우리가 그 리스트로 살펴보는 주식 중에서 공매도율이 가장 높은 주식이네요. 27%. 전체 주식 중에서 27%가 공매도라는 것은 정말 대단하죠. 이 기업의 이름은요, 이노비오 파마수티칼입니다. 이노비오 파마수티칼은요,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DNA 합성을 통해서 암 치료제를 만들거나 아니면 전염병 치료제를 만드는 그런 바이오 제약회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요, 아메리칸 에어라인도 여기 지금 들어가 있는데 13%의 공매도율이고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관심을 가질 만한 주식이 보이는데요. 비욘드 밋입니다. 비욘드 밋이요, 지금 공매도율이 25%에 달합니다. 굉장히 높죠. 따라서 비욘드 밋의 주가가 최근에 굉장히 급상승하고 있는데, 그러한 주가의 움직임이 이런 밈 스톡으로 조금 인정받는 것이 아닌가 하고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제가 투자하고 있는 그 비욘드 밋이라든지 아니면은 버진 갤럭틱이 이러한 밈 주식으로 확장되거나 성장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기업의 가치가 늘어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그 재미를 느끼려고 주식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단기간 동안 주식의 그 기업의 가치는 올라가지 않았는데 주가만 올라가고 난다면 결국 그 주식을 정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좀 하고 있고요. 자, 앞으로 버진 갤럭틱 그리고 비욘드 밋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임을 보이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예정입니다. 자, 다음 기사는요, 오늘 방송의 오프닝과 좀 연결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제 여행 산업이 드디어 이제 기지개를 피고 있는데, 이러할 때 투자자의 입장에서 어떠한 기업에 투자하면 좋을까, 이러한 내용이거든요. 함께 읽어보시죠. These are Wall Street's favorite stocks to benefit from the expected trouble and leisure boom.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주식들이 월스트리트 전문가들이 가장 좋아하는 종목들이다. 그리고 이 종목들은 그 트래블, 여행 산업이라든지 레저 산업이 이제 붐을 이루면 혜택을 받을 만한 그런 종목들을 모아봤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좀 살펴보시죠.
자,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여름에 그 리저 트래블러들이 지금 팬데믹 이전 레벨로 돌아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딜로이트라는 그 컨설팅 회사에서 이번에 좀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그 결과에 따르면 22%나 되는 응답자들이 그들이 2019년에 휴가비로 사용한 비용보다 올해 더 많이 비용을 지출할 것이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보상 심리가 있는 거죠. 그동안 1년 넘게 집에 갇혀 있었으니까 이제 그 팬데믹에서 조금 자유로워지는 그런 시기가 온다면 좀 흥청망청 단기간에 좀 돈을 써보고 싶다, 이러한 그 욕망을 가지게 되는 거죠. 자, 밑으로 내려와서 보시면요. 자, 그런 상황에서 CNBC가 주식들을 한번 선별을 해봤다. 그리고 이 주식들은요, 여행산업 그리고 리저 산업에 속하는 주식인데 앞으로 10% 이상 올라갈 여력이 있는 주식만 한번 추려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애널리스트들 중에 60% 이상이 바이 레이팅, 매수 의견을 주는 그런 주식만 정리를 해봤다고 하네요. 그렇게 했을 때 10개의 주식으로 압축이 되는데요. 그 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보시는 방식은요,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앞으로 몇 퍼센트 정도 더 올라갈 수 있는가, 두 번째는 바이 레이팅을 준 애널리스트는 몇 퍼센트인가, 올해 들어서 주가는 올라가는가 떨어졌는가, 보시면은 뭐 43% 올라간 주식도 있고 44% 올라간 주식도 있죠. 반면에 7% 이상 떨어진 주식도 보이네요. 펜 내셔널 게이밍 같은 것은.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이번에 이 바이 레이팅을 주거나 아니면은 타겟 프라이스를 만드는데 참여한 애널리스트의 숫자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어떤 주식들이 올라와 있는지. 펜 내셔널 게이밍, 그리고 스카이 웨스트가 있고요. 그리고 위네바고 인더스트리즈, 알리 자이언트 트러블, 어보이드 게이밍, 알래스카 에어 그룹, 트래블 앤 리저 코, 그리고 시저 엔터테인먼트, 메리엇 베케이션 월드와이드, 윈덤 호텔즈 앤 리조트. 여기서 윈덤 호텔즈 앤 리조트는요, 여러분들 뭐 이름은 그렇게 많이 들어보시지는 않았을 텐데 사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호텔 체인이 윈덤입니다. 의외죠. 여기 위에 나와 있는 메리엇 있잖아요. 이 메리엇이 2위, 두 번째로 큰 그 호텔 체인입니다. 한 7,400개 정도의 호텔을 가지고 있고요. 윈덤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 가지고 있는 호텔의 개수가 9,000개가 넘습니다. 따라서 가장 커다란 호텔 체인 기업이 윈덤이다. 두 번째는 메리엇이고요. 여기 나와 있는 시저 엔터테인먼트는요, 카지노 체인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의 주식들은 사실 저도 그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보이지가 않네요. 그리고 이 기사를 마치기 전에요, 제가 또 마침 호텔리어잖아요. 그래서 저의 견해를 한번 공유를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추천 종목을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요. 항공사나 호텔에 대해서 저는 단기적인 호황은 반드시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앞으로 몇 개월 동안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일 거고요. 가격도 많이 올라갈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호텔도 지금 만실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요, 호텔하고 항공사는 저는 약간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비즈니스 고객 그리고 마이스 고객, 마이스는 뭐냐면요, 미팅이라든지 인센티브라든지 아니면은 컨퍼런스, 뭐 이벤트, 요런 그 행사를 참여하기 위해서 그 스테이하는 그런 고객들을 얘기하거든요. 이런 마이스 고객이라든지 비즈니스 고객은 제 생각으로는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는 절대 100% 회복할 수 없다라고 저는 단정 짓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만약에 이러한 비즈니스 고객, 마이스 고객이 팬데믹 이전으로 100% 돌아가기 위해서는 줌 같은 기업이 완전히 망해버려야죠. 팬데믹 이전으로 완전히 돌아가야죠. 그런데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미 줌을 매일매일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다시는 팬데믹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줌을 사용하지 않겠다, 이건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따라서 줌이라는 기업이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비즈니스 고객이라든지 마이스 고객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경기가 이렇게 재개되면서 여행업체에 관련된 기업에 한번 투자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요,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리저 쪽에 좀 투자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레저 여행 쪽 기업에 투자의 그 확률이 좀 더 높다라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얘기는 이제 크루즈 기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에어비앤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에어비앤비는 굉장히 좋은 그 투자의 그 논리가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번째로 리저 고객 중심이죠. 에어비앤비는. 두 번째로 최근에 이제 확산되고 있는 게 디지털 노마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디지털 노마드의 현상, 그리고 재택근무가 많아진다는 거, 그리고 뭐 최근에 한국 분들 많이 하시는 거 있잖아요. 한 달 살기, 뭐 6개월 살기, 1년 살기, 이러한 시대적 트렌드랑 굉장히 딱 맞아 떨어지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에어비앤비거든요. 그러한 의미에서 저는 이러한 주식들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에어비앤비라든지 크루즈 쪽에 승부를 걸어보는 것이 조금 더 확률이 높지 않을까, 이러한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개인적인 의견이니까요. 참고만 해주시고요. 자, 다음 기사는요, 사이버 시큐리티, 사이버 보안에 관한 기사를 준비해 봤습니다. Cohen says CrowdStrike is a topic in cyber security, sees double-digit growth. 코엔은 그 투자 기관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코엔이라는 투자 기관에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가장 좋은 종목이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이버 시큐리티 쪽에 한해서 말이죠. 그리고 그 이유는 더블 디짓 그로스니까 성장이 계속해서 두 자릿수로 일어날 것이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조금만 자세히 살펴보죠. 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is one of the best ways for investors.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우리 투자자들이 가장 좋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만약에 우리가 사이버 시큐리티 인더스트리에 투자를 한다면, 자, 코엔이라는 그 투자 기관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번에 투자 의견을 주는 애널리스트의 이름은 샤울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보기에 지금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가장 좋은 주식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일단 토탈 애드레서블 마켓, 시장의 규모가 엄청나다는 거죠. 지금 400억까지 올라갈 것이다. 400억 달러까지 2023년이 되면 시장의 규모가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2023년이면 2년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따라서 2년 내에 400억 달러 규모의 시장에 지금 진출을 하는 것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이고요. 두 번째로 그렇게 되면 매출의 성장이 최소 30%에서 매년 50%까지도 가능하다. 따라서 이렇게 매출이 계속해서 성장하면 주식의 가격도 따라서 성장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같은 경우는요, 파티큘러하게 특별히 베네핏을 받는다, 혜택을 받는다는 건데요. 최근에 들어서 리모트 앤 하이브리드 워크 옵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집에서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직장 밖에서 좀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플렉시블 워크라 그러죠.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일하는 그런 추세가 발생하면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중요성이 더 커졌다는 겁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그 회사의 인트라넷이라 그러죠. 회사의 네트워크로 접속을 해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집에서 일을 한다던가 아니면 한가롭게 바닷가 앞에서 앉아서 그 디지털 노마드처럼 일을 하려면 내가 일하고 있는 기업의 인트라넷에 접속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항상 사이버 테러의 위협에 노출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러한 노출의 그 위험성을 낮춰주기 위해서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같은 기업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번에 예상 주가, 목표 주가로는 250달러를 줬는데요. 지금 현재 주가랑 비교를 해보면 약 14% 정도 상승 여력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코엔이라는 투자 기관에서 사이버 시큐리티 쪽에 그 주식들 을 연구하면서요, 두 개의 기업을 또 긍정적으로 평가를 또 해줬습니다. 그래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말고도 클라우드 플레이어 그리고 포티넷이라는 기업이 굉장히 좋아 보인다면서 매수 의견을 던져줬네요. 자,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 뉴스는요, 아주 오래간만에 파이버에 관한 기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Fiverr International called an internet stock stand out by RBC Capital. 자, 파이버라는 기업이 지금 인터넷 스톡 중에서 스탠드아웃이니까 굉장히 특수하다, 특별하다라고 지금 RBC 캐피털이라는 투자 기관에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인터넷 관련된 주식을 한 번 더 리프레시한다. 리프레시라는 것은 다시 한번 환기시키다, 다시 한번 재방문해서 살펴본다는 거죠. 그렇게 했더니 지금 RBC가 보기에는 파이버가 굉장히 좋다 그러면서 아웃퍼폼 레이팅을 줬다고 합니다. 매수 의견이죠. 매수해야 되고요. 프라이스 타겟, 지금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235달러를 주고 있습니다. 235달러를 현재 주가랑 비교하면 한 21% 정도 올라갈 수 있는 포텐셜이 있다고 하고요. 자, 파이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매력적이다. 트랜잭션 모델이고요. 그리고 그린필드 프리랜서 스페이스는 뭐냐면, 그린필드라는 것은 이게 녹색으로 펼쳐진 평화를 얘기하잖아요. 이 얘기는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굉장히 발전 가능성이 높은 미개발 분야, 그게 바로 프리랜서 스페이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주식은요, 언더 어프리시에이트 됐다. 언더 어프리시에이트는 뭐냐면 과소평가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소평가된 모델,
서포트, 경제적 해자. 따라서 파이버라는 기업은 경제적 해자가 굉장히 좋은 기업인데 사람들이 이걸 모른다는 거죠. 제 생각에는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경제적 해자라는 것은 네트워크 효과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프리랜서 관련된 그 긱 경제 관련해서는 가장 지금 알려져 있고 굉장히 사용이 빈번하게 되고 있는 그런 플랫폼이잖아요. 따라서 이렇게 1등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네트워크 효과로 인해서 그들의 비즈니스는 계속해서 더 탄탄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옆에 있는 언더 모네타이즈드라는 말이 있습니다. 언더 모네타이즈는 뭐냐면요, 아직 그 잠재력만큼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플랫폼의 잠재력은 무궁무진한데 아직까지 그에 합당한 그 돈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수익이 훨씬 더 좋아질 수도 있다라는 잠재력을 예고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8명이나 되는 전문가들이 파이버를 다루고 있는데요. 그 8명 중에 6명이 매수 의견을 주고 있다. 이러한 말을 하면서 이번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페이스북에 관한 기사를 준비해봤습니다. Here's why hedge fund manager Dan Niles likes Facebook as a reopening play. 자, 여기에 이유가 있다. 헤지펀드 매니저인 댄 나일즈가 페이스북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다. 그런데 그냥 좋아하는 것은 아니고요. 경기가 재개되면서 사야 되는 주식으로 좋아한다는 얘기죠. 자, 어떤 내용인지 보죠. 자, 헤지펀드 매니저인 댄 나일즈는 페이스북을 그 리오프닝 스톡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분은 누구냐면 사토리 펀드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투자 기관이죠. 이 투자 기관의 파운더, 창립자고 또한 본인 스스로가 시니어 포트폴리오 매니저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원래는요, 하이 밸류에이션 테크 스톡을 별로 사지 않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테크주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주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호텔 그리고 에어라인 항공사죠. 요런 그 여행 산업들이 오픈을 하면서 광고를 다시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서 혜택을 많이 받을 것이 페이스북이다라고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호텔이나 여행사 아니면 항공사의 광고가 늘어날 것을 생각하면서 투자를 한다면 페이스북보다는요, 사실 구글이 더 나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저번에 제가 그 기사 내용에서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구글 전체 광고 매출 중에서 거의 20% 가까운 그 포션이요, 여행 산업에서 오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여행 산업이 이렇게 갑자기 이제 재개가 되고 많은 광고가 등장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투자를 한다면 구글이 오히려 더 좋은 초이스가 될 수 있다. 이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의견이고요. 뭐 저는 페이스북에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그 투자자이기 때문에 사실 이 의견은요, 뭐 구글이 더 좋다, 페이스북이 더 좋다 이런 걸 떠나서 단지 여행 산업에 만약에 투자를 할 때는 고려한 것이 더 논리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요, 앞으로 그 어닝 결과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께 여러 번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애플이 최근에 개인 정보 그 정책을 바꿨잖아요. 그러면서 광고 수입이 급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왜냐면 애플이 정책이 바뀌면서 이제는 더 이상 타겟 광고가 어려워졌거든요. 이렇게 타겟 관계가 어려워졌을 때 과연 광고주들이 타격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페이스북이 타격을 받을 것인지는 우리가 뚜껑을 열어봐야 알죠. 따라서 향후 그러니까 앞으로 다가오는 분기 한 2, 3분기 정도 그 매출이 어느 정도의 타격을 받는지 체크해 보는 것도 페이스북의 주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임무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광고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김에요. 이번에는 구글에 대한 기사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디지털 광고 시장은요, 전통적으로 1위가 구글, 그리고 2위가 페이스북이었죠. 그리고 그 경쟁 구조가 굉장히 탄탄했습니다. 거의 독과점을 이루고 있었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0년 정도에도 사실 구글의 시장 점유율은 28.9%, 페이스북이 25.2%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굉장히 좋아 보이긴 한데 구글은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디지털 광고 시장의 40% 넘는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었거든요. 페이스북은 비슷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구글에 악재가 생기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잃어버린 시장 점유율이 어디로 갔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이 중에 상당 부분은 사실 아마존으로 흘러갔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는요, 사실 그 광고 시장에는 그렇게 큰 강자가 아니었는데 최근에 굉장히 급부상하면서 3위 자리를 굳건히 다지고 있는데요. 2019년을 보시면 지금 광고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8% 정도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던 것이 2020
2020년에는 드디어 10%를 사상 최초로 넘어갔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한 2, 3년 후에는요, 그 시장 점유율이 한 13%까지 성장할 것으로 지금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아마존의 디지털 광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구글은 세계 최고의 두뇌들이 모여서 일하는 기업이잖아요. 따라서 그냥 이렇게 앉아서 아마존한테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죠. 최근에 구글이 치고 들어오는 그 아마존을 방어하기 위해서, 상대하기 위해서 돌파구를 하나 찾은 것 같은데요. 이 아이디어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발하다고 느꼈습니다. 바로 아마존 최고의 이커머스 라이벌이죠. 쇼피파이와 연합 전선을 결성한 것입니다. 구글 쇼피파이 extend ties in commerce breach against Amazon. 구글과 쇼피파이가 손을 잡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손을 잡고 아마존에 대항해서 지금 이커머스 전쟁을 벌인다. 이러한 기사의 제목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한번 재미있게 살펴보시죠. 자, 구글이 지금 이커머스 쪽으로 나아가고 있다. 자, 그리고 새로운 툴도 마련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쇼피파이와의 파트너십, 그리고 심지어는 스퀘어와도 지금 파트너십을 결성하고 있습니다. 알파벳, 즉 구글 은요, 어제 Thursday니까 어제 목요일이죠. 목요일날 발표를 했는데요. 스퀘어의 상인들, 그리고 고데디라든지 아니면은 우커머스에 연결되어 있는 상인들이 이제부터는 그들의 상품을 구글 서치, 그리고 구글 맵, 심지어는 유튜브에까지 이렇게 검색이 가능하게끔 도와주겠다. 이러한 파트너십을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미 기사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공유한 내용이긴 한데요. 구글은 쇼피파이의 그 머천트를 검색 쉽게 해줄 수 있게끔 도와준다. 이러한 파트너십이 결성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더 좋은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구글은 드디어 쇼피파이의 페이먼트 프로덕트, 그러니까 결제 시스템까지 도입을 한다고 합니다. 쇼페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 쇼피파이의 결제 시스템인 쇼페이를 드디어 구글에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하나 그 노력하는 부분이 있는데, 구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그 웹사이트에 바잉 옵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바잉 옵션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바로 구매, 뭐 이런 버튼이죠. 이런 버튼은 사실 아마존이 예전에 그 만들어서 전매 특허를 지금 낸 건데요. 이러한 그 옵션도 많이 좀 눈에 띄게끔 보완을 하겠다. 이러한 기사가 지금 나오고 있네요. 자, 지금 소비자들의 행동을 살펴보면요. 요즘 소비자들은 온라인을 통해서 바로 사기도 하고, 아니면 소셜미디어를 즐기다가도 물건을 구매하고요. 아니면은 서칭, 검색을 하다가도 사고, 비디오를 보다가도 사고, 심지어는 그 맵, 그 지도잖아요. 지도상에서도 뭔가를 구입한다. 이것이 지금 퓨처 오브 리테일이다. 리테일은 앞으로 이렇게 아무 데서나 마구 자기가 원할 때 원하는 물품을 살 수 있는 것이 퓨처 리테일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한 사람은 누구냐면요, 할리 핑켈스타인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쇼피파이의 프레지던트라고 하네요. 이 사람이 그 인터뷰를 통해서 이러한 얘기 좀 해줬는데요. 구글 같은 경우는 이러한 그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온라인이라든지 소셜미디어, 서칭 엔진, 비디오, 맵 이런 걸 다 갖고 있는 것이 바로 구글이다. 따라서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구글하고 연계를 맺고 파트너십을 결성한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구글의 최근 모습은요, 확실히 그 이커머스 쪽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2020년 초에 구글은요, 미스터 빌 레디라는 사람을 고용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 원래는 페이팔에 있었던 이규젝티브인데요. 이 사람을 그 커머스 쪽을 발전시킨다는 취지에서 모셔온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오자마자 첫 번째 한 일이 굉장히 스마트했는데요. 뭐였냐면 구글의 피를 제거했다고 합니다. 원래는 구글에다가 물건을 팔기 위해서, 그 검색을 하기 위해서는 그 피가 있었는데, 이 피를 없애버린 것이 이 사람이 고용된 다음에 첫 번째로 한 행동이라고 하네요. 굉장히 바른 전략이죠. 그리고 나서 지금 12개월이 지났다. 이렇게 조치를 취한 다음에 12개월이 지난 후에 보니까 지금 파티시페이팅 머천트니까 구글에다가 지금 뭔가 물건을 파는 사람의 수가 80%나 1년 만에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굉장히 현명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 구글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해주고 있는데요. 최근에 많은 상인들, 그러니까 이커머스 장의 상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이커머스 상인들은 참고 살아야 된다. 뭐를 참고 살아야 되냐면 가격적인 제한이라든지 이렇게 통제하는 것들, 그리고 가끔씩은요, 그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과 다이렉트하게 직접적인 경쟁까지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을 참아내고 있다. 지금 뭐 아마존 얘기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누구나 쉽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일들이
구글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구글은 지금 이커머스 전문 기업이 아니니까요. 자, 물론 여기에서 위에서 얘기한 그 마켓플레이스는 아마존이다. 아마존 같은 경우는 그들의 그 가격 정책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이커머스 파트너들을 대하는 행동에서 굉장히 많은 불평을 다 자아내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온라인 쇼핑에서 너무나 많은 그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에 뭐 40%가 넘는 시장 점유율이잖아요. 따라서 다른 방법이 없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계속 찾아가는 그런 데스티네이션이기 때문에 이렇게 불합리한 그런 취급을 받으면서도 상인들이 어쩔 수 없이 아마존에 가서 물건을 팔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구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아마존이 이커머스 홈페이지가 되면 큰일 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현재는 이커머스의 그 검색을 구글에 와서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아마존이 지금보다 조금만 더 이커머스 쪽에서 커지게 되면 사람들이 더 이상 구글에 가서 검색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아예 아마존에 들어가서 검색을 하는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구글은 그들의 자리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 따라서 그런 의미에서 구글은 지금 반드시 아마존과 상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자, 새로운 툴을 만들었다라고 하는데요. 어떤 툴이냐면요. 구글이 리테일러들을 허락한다. 어떠한 것을 허락하냐면 구글 맵에서 물건을 팔 수 있게끔 하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상품들의 그 특성을 바로 리스트업 할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판매가 가능한지 어베일리빌리티라든지 아니면 쇼핑 탭에다가 레이팅까지 그 상품의 등급 같은 거를 보여준다는 거죠. 거의 뭐 이커머스 웹사이트랑 비슷한 기능을 구글이 가질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구글만이 할 수 있는 게 있죠. 여기 보면은요. 이미지 서칭 페이지, 구글에 들어가면 이렇게 그 뭐 기사가 나오는 탭이 있고 이미지가 나오는 탭이 있잖아요. 그 여기에 나오면은 이미지가 있는데 그 이미지에서도 바로 물건을 구입할 수 있게끔 만들겠다. 굉장하죠? 그러니까 구글이 할 수 있는 건 정말 그 한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보시면요. 결정적인 게 하나 나오는데 지금 유튜브 있잖아요. 그 유튜브에서도 물건을 바로 살 수 있게끔 버튼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되어 있지 않은 그런 피처긴 한데 곧 이런 것도 등장을 할 거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그 아마존과 이커머스에서 한판 대결을 벌일 준비를 하는 것이 구글이다. 과연 어느 기업이 조금 더 좋은 모습을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 보여주게 될지 굉장히 흥미진진하면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떤지 한번 댓글을 통해서 한번 공유를 해주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볼 마지막 기사는요, 엔비디아에 관한 기사입니다. 엔비디아의 어닝이 그 전망치를 완전히 뭉개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전망치보다 잘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많은 투자 기관에서 지금 업그레이드를 주고 있고 프라이스 타겟을 올려주고 있다. 이러한 기사입니다. 첫 번째 기관의 이름은 크레이그 할럼인데요. 크레이그 할럼 같은 경우는 지금 원래는 홀드를 주고 있었는데 홀드에서 바이로 이번에 평가를 올려줬고요. 그러면서 프라이스 타겟 같은 경우는 기존의 550에서 750까지 굉장히 큰 폭으로 상향 조정해줬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제프리즈를 보죠. 제프리즈라는 투자 기관에서는 엔비디아의 프라이스 타겟을 원래 680에서 740까지, 이것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이렇게 올려줬고요. 마지막으로 BMO라는 투자 기관에서도 역시 프라이스 타겟을 올렸는데 원래 기존에는 680 정도를 주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750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긍정적인 평가 중에서도요, 한 애널리스트는 엔비디아가 $800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미스터 질이라는 전문가는요, 엔비디아가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을 아주 논리적인 어조로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분짜리 영상 하나를 보시고 나면요, 엔비디아라는 그 주식의 투자 가치가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되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엔비디아에 투자를 하고 계시지만 논리적인 확신이 부족하신 분이나 엔비디아에 투자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께는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판단에서 오미준님과 함께 이번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이제 주말인데요. 조금은 특별한 계획 하나씩은 세워 나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미주은 그리고 오미주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10년간 10배 성장할 잠재력을 지닌 또 하나의 종목을 가지고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